너네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진도 끝나는 게 마음이 편할 거거든? 시험이 지금 3주 남았잖아. 근데 사실상 우리가 확인해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도움이 엄청 많이 되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네가 가장 어려워했던 36번 질문?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고. 뭐라고 생각해보는 거냐면은 그 최소한 그 어떤 동물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capable 오버하면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최소한 어떤 동물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디스파이트부터는 무슨 가로야? 동그라미죠. 전치사니까. 언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얘 동의어가 뭐라고? 인스파이트 오브. 참고로 디스파이트 오브라는 전치사는 없다. 꼭 이거 구분해서 외워라. 인스파이트 오브, 디스파이트.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그들이 포제스, 개념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사고할 수 그쵸?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꼭 개념을 갖고 있진 않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은 여기로 할게. 아,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구나. 왜 그런 줄 알아? for 뒤에 이유가 나오죠. 어떤 사고의 형태라는 건 non-conceptual, 비개념적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예시를 들어주죠. 너네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답니다. 스쿼럴, 다람쥐. 근데 이 다람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동할지. from A to B 여기서 쓰임이 뭐야? 이동이죠. 어떻게 이동할까? 브랜치. 그 가지에서.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그녀가 현재 서 있는 가지죠. 여기 브랜치 오른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쓰임까지 불러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죠. 그녀가 현재 서 있는 그 나뭇가지로부터 어디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나뭇가지로. 근데 이 나뭇가지가 어디 있어? 나무로부터의 나뭇가지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이렇게 두 그루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다람쥐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 건너편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녀는 개념이 필요 없어. 나뭇가지라는 개념이 필요 없답니다. 또한 모두 필요 없어?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 없대요. 여기서 디스는 앞문장에 어디부터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될까? 그쵸? 이동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로. 그 다음에 5번 문장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3개 치면 되죠. It for two. 아니 된장 여기가 아닌데 It for two죠. 여기. 가주어고 for은 의미상의 주어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might be enough. 충분할 수도 있답니다.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누구야? 다람쥐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상상하는 능력이죠. 이미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컨셉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나뭇가지, 나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이 이미지로만 상상하면 된다는 거야. 즉 동격. 다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지도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나무에 대한. 거기서 그녀는 상상할 수 있잖아. 여기서 where의 선행사는 뭘까?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지도죠. 그 다음에 뒤에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문맥상 different rout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동그란 거로 그럼 여기서 묶을게. 그녀가 다양한 경로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멘털, 정신적인 그런 지도, 그 다음에 다양한 경로를 시도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make로 보자. make. 이것은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그 다람쥐라는 게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진 않는답니다. 단순히 다시 한번 대절. 그것들이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을 뭐를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여기서 them은 뭐를 지칭할까? 일단은 this부터 할까?
이것은 암시하진 않는다.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민서 뭐라고?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그쵸? 이미지로 다람쥐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괜찮아? 그 앞문장에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미지층하는 건 뭘까? 컨셉트. 그쵸? 컨셉트죠. 컨셉트. 그러니까 다람쥐가 여기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이라는 게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not just 버들소 상관접속사에 동그라미 2개 칠게. 그녀가 사고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녀가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답니다. 결국 다람쥐는 사고 능력은 있지만 개념이 없어도 다른 나무에서 또 다른 나무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인 것 같거든. 다람쥐한테는 개념이 없어도 다른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건너가는 상상만으로도 그걸 이행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다람쥐는 컨셉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 같냐, 안 갖고 있는 것 같냐?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는 게 나을까? 내가 수업 준비할 때는 1, 2번으로 해왔거든? 근데 부적절한 것 같아. 1, 2, 7로 하자. 일단 1, 2, 7. 1, 2, 7. 결국 동물은 개념이 없이 사고만으로도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한 줄 정리하면 될까요? 그 다음 37번. 연골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든. 카탈리지, 그 연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냐면은 그 조인트,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답니다. 특히 지시형용사, 그 관절이라는 게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면은 마치 뭐처럼? 너의 그 무릎처럼. 그 무릎에 뭐가 있겠냐?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골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거든. 이거를 영상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상 못 보여줄 것 같고, 이 하늘색이 조인트에 해당되고, 얘 노란색이 제대로 하고 있니? 얘가 연골, 이 하늘색.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게 닳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게 리퀴드에 해당되는 연골에 해당하는 것 같아. 영상을 보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읽어보자. 한번 상상해보자입니다. 뭐라고 상상해보냐면, 잠깐만 대절 이하라고 상상해보자. that은 imagine의 그 목적격 접속사죠. 너가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 내부의 그쵸?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너의 왼쪽 무릎에 이렇게 닫을게. 되냐? 너가 그 길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너네 무릎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까 이미지처럼. 너가 너의 체중을 이동하면 다시 한번 from A to B 여기서 쓰임 뭘로 쓰였을까? 이동? 너가 너의 체중을 이동시킨다면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그럼 얘들아 지금 땅에 닿아 있는 건 어느 쪽 발일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오른쪽이 발을 내딛고 있는 거다. 상상을 해라. 그럼 너의 왼쪽에 있는 압력이라는 게 완화되겠죠. 이해되냐? 나도 헷갈려 사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그 연골이라는 걸 그러면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그러면은 drinks in 뭐한대? 흡수하게 된답니다. synovial fluid,
윤활액이라는 걸. 근데 이게 같은 방식이거든. 어떤 방식이냐면 스펀지가 그 액체를 흡수하는 방식이랍니다. 물에 두어졌을 때잖아. 그럼 얘를 일단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when. it이 지칭하는 건 뭐야? 스펀지인 건 알죠? 그 다음에 is put이 되는 거죠. when it is put. 그러니까 put이라는 과거분사가 남은 거고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putting이라는 형태로 바꾸면 안 된다. 왜냐면 스펀지는 두는 게 아니라 두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너가 이번에는 또 다른 스텝 발자취를 내딛는 거죠. 발자국을 내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거죠. 체중을 다시 어느 쪽으로 이번에는? 왼쪽이죠. 아까는 오른발을 딛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왼발을 딛게 되는 거죠. 그럼 체중이라는 게 왼쪽으로 가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많은 액체, 윤활액이라는 것은 짜내게 된답니다. 뭐를? 연고를 짜내게 된답니다. 그 노란색 액체라는 거를. 이러한 스키징, 압착이라는 것은 연골 윤활액을 이제 압착하는 거죠. 그 연골의 안팎으로. 일단은 끝까지 해석할게. 돕는답니다. 그것이 반응하도록. 여기서 이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반응하도록 도울까? 오는 일단 뜻이 반복적인이랑 뜻이잖아. 반복적인. 쉬운 말로 바꾸면 repeated. 반복되는 압력에 반응하도록 돕는답니다. 걷는 것에 뭐하지 않은 채로? 부러지지 않은 채로 그 압력 하에서. 그러니까 그 연골이라는 건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뭔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구나. 스펀지처럼. 그렇게 봤을 때 디스 스퀴징이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킬 거냐면 4번이랑 5번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drinks in and drinks squeeze out. 이 부분으로 연결시킬게. 일단 화면을 봐봐. 들이마시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squeeze out, 내뱉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4번이랑 5번 문장을 아우르는 걸 6번 문장에 주어가고 있는 거다. 되냐?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 3번 문장부터 한번 필기 프린트를 볼래? 필기 프린트를 봐봐. 너가 필기 프린트를 봐라. 너가 이동시키잖아. 너의 체중이라는 걸 왼발에서 오른발로. 그럼 지금 오른발을 내딛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의 왼쪽 발의 압력이라는 게 방출되게 된다면 그 왼쪽에는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 같죠? 우리 여기까지는 괜찮냐? 오른발을 딛고 있으니까 무게가 오른발에 실려 있잖아. 그러면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라는 건 그러면 들이마시게 된답니다. 윤활액이라는 걸.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방식이죠. 물 안에 놓여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인 건가? 오른발을 딛고 있는데 왼쪽 발이 그러니까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너네도 같은 선상에 있냐? 그러면 그때 윤활액을 흡수하는 거래. 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짜내면서 이렇게 윤활액이 봐봐. 흡수를 해서 다시 눌리니까 눌리면서 그게 나오니까. 잠깐만 헷갈리게 하지 말자. 소율아. 네. 5번 문장은 이해가 되거든? 왜냐면 5번 문장은 왼쪽 발을 내디딜 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연골을 압착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니까는 아우 젠장 헷갈려. 일단 넘어가자. 이미지로 그려지진 않아.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38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